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조금, 어제 너무 늦게 영양제를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좀 그랬는데, 참 인생은 알 수 없고 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일어나서 원래 하던 대로 동기부여될 수 있는 영상 보고 또 청소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원래 기분이 엄청 좋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약간 멍하면서 좀 그랬는데 컨디션 그리고 기분도 아주 좋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어제 이제 조금 약간 약을 먹으니까 영양제 먹으니까 위에 좀 부담이 되고 했는데 약을 잘 먹고 잔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위가 아플 때 그 약을 좀 한 번씩 먹어주는 게 좋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조금 문제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감기나 어떤 몸살이 왔을 때 에드빌 이것도 조금 먹어주면 좋은데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초기에 먹는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 또 사이트 이터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한다. 여기서는 최단 시간에 오늘 좋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 함은 최고의 배움을 뜻합니다. 그쵸? 노파심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따라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이 만든 상품을 그대로 뺏기거나 특허를 따라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쵸?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하는 잘못 중에는 내 방식대로 고쳐서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내 방식대로 고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온 그 오리의 에센스를 첨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근데 또 그대로 따라하면 나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과 어쩌면 그 기준을 따라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해보고 개선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이 방법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동에는 그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해온 최고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몸짓, 말투에도 깊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고요. 맞아요. 나 요즘에 이걸 진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이건 진짜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조금 벤치마킹하고 또 배움을 하되 나의 색깔에 맞는 나로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따라한다. 그대로 따라한다. 라는 거. 근데 그대로 따라해도 나의 색깔은 남을 것 같다. 왜냐면 나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니까. 네,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생각이 아닌 걸 제가 잘 바꾸지는 않는 편인데 이건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좀 여러 가지 행동이나 몸짓, 말투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제가 그래서 훈련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한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겸허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아를 버리고 겸허해진다.
그리고 일을 빨리 해내는 사람부터 재수와 운의 혜택을 듬뿍 받게 됩니다. 이게 자아를 버리고 겸허해진다는 뜻이다. 참. 네. 그래서 그것을 초심자가 망가뜨려서 잘 될 리가 없다. 제가 오늘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본 건 어떤 건지 더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그대로 따라했을 때 되게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조금 제가 발음이 enunciate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enunciate하게 발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따라하면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토 이토루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전자책이 제가 왜냐면 독서노트를 하려고 책을 정리하려고 이미지 공유를 하는데 조금 느린데 not a big deal.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오늘 해야 될 일 하나 그대로 따라하는 거. 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퍼뜨릴 때 행복의 도미노가 생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의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가르쳐주는 방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의 도미노가 계속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행복의 법칙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면 행복의 도미노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시는 당신이 대가 없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루틴 중에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의 도미노가 시는 당신이 대가 없는 그 사랑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알았을 때 주변 사람에게도 전하는 행위는 무엇보다 간단한 대가 없는 사랑의 한 실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좀 어떤 분처럼 그렇게 발음을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쩐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의 행복도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오케이. 행복의 도미노. 그러니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바톤을 이어받아 행복의 도미노가 생기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합시다.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를 버린다? 나를 어떻게 버려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이린님을 버린다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할 작정이었는데 어쩐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어떤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즉, 내 안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그 사람의 방식은 대단하지만 나는 못 따라하겠어. 오케이, 나는, 내가로 시작하는 이런 류의 생각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버리고 행복한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난 이미 행복해. 나는 나의 방식대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솔직히 얘기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자신을 버리고 부자가 된 사람에 따라하세요. 참고로 그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즉 사고방식과 노력을 주목해서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기를 버리고 운이 좋아진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뭔가를 할 때 남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즉,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죠. 인간관계에 있어 그런 마법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웃고 즐거워지는 이야기, 웃기는 실수담 등을 말하면 모두 몸을 앞으로 펴고 기대하며 듣게 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모두를 즐겁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콘셉트가 되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모두를 즐겁게 만들자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잠깐만, 또 강아지가 생각이 나죠. 책을 읽는데 우리 저파님이 생각이 그러면 안 돼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친절이란 상대가 알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만드는 거. 오케이. 하지만 전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처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처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잠깐만. 지금 또 다른 생각 집중하세요, 이리님. 최고의 친절이란 상대가 알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처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것이 정말로 고객에 있어 친절한 행동일까요?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을 뜻합니다.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을 뜻합니다. 지금 자꾸 딴 생각이 나죠? 오늘 블로그 글 적을 거 생각이 나는데 원래 조금 이렇게 집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러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고객에 있어 친절한 행동일까요?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을 뜻합니다. 이해하기 쉬움,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만드는 거. 내가 이걸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로그에도 글 적을 때도 약간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글을 위한 글을 적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처음에는 상대가 쉽게 알기 쉽게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전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처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객에 있어 친절한 행동일까요?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을 뜻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서 전달한다. 이것이 상대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절인 것입니다. 그치. 이렇게 글을 써야 돼, 사실.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들 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 부분에 오늘 조금 초점을 두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글 쓰고 영상 만들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약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해서 전달한다. 이것이 상대에 있어서 최고의 친절이다. 쉽게 잘 전달한다.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렵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래서 성공하려 한다면 우선 알기 쉽게 전하는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래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우선 알기 쉽게 전하는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알기 쉽게 전하는 법. 오케이. 이건 제가 오늘 한번 실천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사이도 이토리님의 책은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게, 읽을 때마다 제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으니까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실천해 온 게 있잖아요. 블로그 글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거. 그건 뭐냐, 그만큼 제가 경험도 했고 성장도 했다. 그래서 실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제가 요즘에 블로그 쓰고 글 쓰고 이럴 때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제가 글을 위한 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글을 위한 글이 아니라 내게 쉽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알기 쉽게 전하는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알기 쉽게 전하는 것, 그것을 가게 앞에 붙인 메모는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닌가? 내가 돌린 전단지는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닌가? 가게 이름은 외우기 쉬운 거 아닌가? 쉽고 간단한 거, 심플한 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쉬운 거 아닌가? 내가 블로그 글을 적는데 이 글이 상대가 실천하기에, 알아듣기에 쉬운 거 아닌가? 영상을 만들 때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쉬운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쉬운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점점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운이 좋게 만드는 일에 쓸 수 없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한 몸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걱정이라는 능력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덮쳐오는 걱정이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밀려오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웃으면서 나는 말이지 정말 대단해. 먼 옛날의 방어 본능이 깨어났잖아 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를 가능한 한 걱정으로 뺏기지 않는 것이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난 너무 운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검지와 엄지 힘이 꼭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 신기한 힘, 즉 재수의 힘이 운의 힘이 채워진다는 뜻을 말합니다. 난 정말 운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힘이 차올라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재수가 있는 일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영에는 좋은 영과 나쁜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호령이나 지도령과 같이 우리를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의 빛의 영이 있는가 하면 항상 웃는 얼굴로 기분을 좋게 하세요. 밝고 사랑에 담긴 말을 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몸에 지니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책이나 오디오북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해온 것도 이 불유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운을 좋게 만들려면 마음부터 돌아본다. 맞아요. 그것은 기분이 좋은 사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며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빛나는 장신구는 그저 단순한 액세서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적으로서의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꼭 진짜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0,000원 정도면 길가루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설사 이미테이션을 하고 있더라도 효과는 같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꼭 진짜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0,000원 정도면 길거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설사 이미테이션을 하고 있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고 있는 그 파동이 밝고 눈부셔서 그 옆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을 좋게 하고 싶다면 바로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마음을 밝고 사랑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궁리할 때 당신의 인생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강군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그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좋은 남자입니다. 한류 스타 장근석까지 잘생긴 데다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합니다. 게다가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강군,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을 발산하는 일을 그만두면 운이 나빠진다는 건 알고 있나요? 강군이 멋지게 태어난 것은 실은 신이 주신 운명입니다. 멋지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멋지게 태어난 사람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행여나 스토커같이 구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애인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도 확실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레 걱정해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지 않으면 손님도 오지 않게 되고 일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도 나빠집니다. 맞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운동하고 할 때 나는 나의 생각하기. 그러니까 멋진 사람은 자신의 멋진 부분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있는 힘껏 발산할 때 신은 그걸로 됐어요 라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쳐줄 거예요. 그렇게 일도 잘 풀리고 운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강군의 얼굴은 확 밝아졌습니다. 그는 매우 순수한 청년인지라 제 말의 의미를 잘 알아주었죠.
지금 그는 전보다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일하게 되었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멋진 사람은 자신의 멋진 부분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있는 힘껏 발산할 때 신은 그걸로 됐어요 라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쳐줄 거예요. 그렇게 일도 잘 풀리고 운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강군의 얼굴은 확 밝아졌습니다. 아이린은 매우 순수한 소녀인지라 제 말의 의미를 잘 알아주었습니다. 지금 아이린은 전보다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이린의 가게에도 손님들이 점점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린처럼 매력 있는 여자로 태어난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운명입니다. 매력적인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거나 격려를 해주면 누구나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여자에게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힘을 북돋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서 때로는 다수의 트러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스토커같이 쫓아다니는 이성도 있고 결국 이성을 꼬셔서 이용해 먹겠지라며 질투하는 동성도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결코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고 힘을 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이런 저항이 져서는 안 됩니다. 주위의 저항까지도 자기를 끌어올리는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오케이. 그녀는 내숭쟁이로 불리기도 했고 연애정보 프로그램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고 힘을 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의 질투에 대해서 맞쓰던 새꽃이처럼 태연하게 반응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트러블과 질투가 당신을 공격해도 기죽지 말고 매력을 발산하면서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트러블이나 질투의 에너지가 당신을 계속해서 위로 밀어올려줄 겁니다. 하지만 여성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 집의 운을 좋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이 아름다워지면 가족 전부가 행복해지거든요. 부인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면 다른 가족들은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안에 행복의 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인이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남편의 일도 잘 풀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이 일입니다. 게다가 여성은 꾸미는 일을 생각할 때 갑자기 기운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부인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면 다른 가족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안에 행복의 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새로운 기문을 두근두근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병이 나서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집에 온기를 좋게 하려면 부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행복의 신으로 삼아봅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 말했듯 태어날 때부터 멋지게 태어난 사람은 그 주어진 아름다움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매력을 계속 갈고 닦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매력의 상승폭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즉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올라가는가로 매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매력을 하나씩 갈고 닦아보세요. 자신의 얼굴을 소중히 여기지 않던 사람이 눈썹 정리를 하거나 크림을 발라서 피부에 윤기가 나게 하거나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일, 수수한 옷만 입었던 사람이 핑크색 블러스나 오렌지색 톤의 원피스를 고르는 일, 걸핏하면 벌벌 떠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하는 일 등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좋은 점을 더해가는 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전부 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이 과정을 즐기다 보면 점점 멋있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선은 하나만 정해서 그것을 갈고 닦아봅시다. 자신을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당신의 매력은 크고 강해져서 점점 빛이 날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쵸?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반대로 해보세요. 나에게는 이게 있어. 난 이게 가능해. 라며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쵸? 그건 신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신이 준 것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즉, 신이 내려준 그 환경에서 불평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갖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살려나가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최대한으로 살리려 할 때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카드를 최대한 살리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사랑과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말. 끝났어요? 다 읽었어요. 오류를 고치면 돈의 흐름은 순조로워집니다. 경제의 시대에서는 반드시 돈 문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신은 항상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를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 마이너스 파동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빚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 돈을 받으면 거절하지 말고 감사히 받으세요. 남에게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맞아요.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그 정당한 욕심은 갖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응원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어야 사람도 돈도 모입니다. 신기하게도 지위나 명예에 돈을 쓰면 돈이 달아납니다. 무엇을 하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황금의 원 패턴을 부착하면 5에서 6년간 그 패턴을 유지하세요. 자신이 해온 늘 하고 있는 그 일을 스스로 칭찬하면 칭찬의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 그것을 누구보다 빨리 해보세요. 이때야말로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도 멋지지만 그 다음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란 어쨌든 빠르면 합격, 느리면 실격입니다.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에게 움직이세요. 본인부터 움직이세요. 자신 안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으면 그 안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워집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으면 그 안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워집니다.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행복, 재수, 운이 들어옵니다. 선에 강해지고 싶다면 악에도 강해져야 합니다. 나와 파장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드름을 피워서도 안 되고 무지를 당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프로라면 당당하게 일하세요. 당당함도 상대에 대한 서비스이자 배려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므로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착각하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회색 시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가족이니까 서로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삶이 편해집니다. 서로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깜짝 놀래고 그 자리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의외의 대답을 준비하세요.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컴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으로부터 좋은 일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세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자기를 버리고 행복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따라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할 줄 아는 사람을 프로라고 합니다. 걱정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걱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저항까지도 자신의 영역을 끌어올리는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부유량이 머물기 힘든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저 친구를 차고 다니세요. 나에게 없는 것보다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할 때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아껴서 읽었는데 책을 잘 읽었네요. 오늘 아주 좋습니다. 알겠니? 오늘 주말인데도 책 읽느라고 수고했어요.